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의 간목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월은 양력으로는 8월이 되겠죠. 양력 8월, 신월부터 가을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을이 되는 거죠. 신월에는 8월 7일, 8일경에 입추, 가을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절기가 있고, 신월의 8월 20일경에는 처서가 있습니다. 네, 더위가 물러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월 같은 경우는 간목 입장에서 신월을 보면은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관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을 보면은 일단 그 제사를 해야 된다. 정화로 제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금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은 정화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죠. 그 조우로서는 병화가 사용이 되지만은 금을 녹이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화의 쓰임이 높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과 정화를 만났을 때 벽가민정, 그러니까 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없다 그러면은 살인상생, 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우가 어느 정도 맞고 정화가 화의 기운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수든 계수든 그러니까 임계수가 간목 옆에 투관이 돼 있을 때에는 살인상생으로 하는 게 좋다. 어쨌든 일선은 정화가 일선이다. 신월에 간목 용신을 잡을 때에는 정화가 일선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신월에 간목이 되죠. 갑인, 노계, 양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천관으로는 상관과 식신이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오화와 인목이 인호, 화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식상이 많죠. 그러니까 목화의 편이 많고 신금이 유일한 음이 되겠죠. 지지에서는. 그러니까 식상이 많아 이 유일한 그 음인 신금 편관을 그러니까 제사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태과 너무 많이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금을 녹여버린다라는 그런 거죠. 제살태과 살을 제압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힘을 쓴다. 아니 지나치게 많이 제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약한 거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금의 운이 용신이 되는 거고 금수 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 왕한 화의 기운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금과 수의 운이 좋다. 당연히 토도 좋은데 진토나 축토 운이 좋겠죠. 진토나 축토 운이 좋고 수의 운도 좋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로서는 그렇고, 천간으로는 무기토운에 거듭 승진하고 경자운에 실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신월의 간목인데 신해 자씨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지에 신해자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이 나무가 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막아주기 위한 미토가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토가 간목의 뿌리 역할도 하지만은 목이 나무에 뿌리를 박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에는 토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가 많아서 수가 병이 되는 거고 미토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진대운의 재앙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진이 오면은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죠?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기존에도 물이 많은데 더 물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면은, 경술로 왔으면은 상황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러니까 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진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삼합이 되면은 그런 그, 그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약한 오행은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3회가 되면은 약한 오행은 쓰러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간으로 또 있는 약한 오행은 쓰러진다. 어쨌든 이 사주는 간목이, 그러니까 부목이 된 상황에서, 부목이 됐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쓰러지던가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진토라는, 진토가 미토를, 그러니까 진미파 현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러니까 뭐 다른 식으로 보면은 토가 바뀌었다, 땅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더니 뭐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거죠. 옮겨 심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안 좋은 진토가 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미토라는 그런 땅을, 그러니까 흔들어 놓다 보니, 그리고 물이 많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안 좋은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위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병약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화가 많은 게 병인 거죠. 그러니까 금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 지나친 이 화의 기운은 병이기 때문에 수의 운이 오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현상, 그러니까 수가 약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치료, 그러니까 사주에 병이 있는데 수운이 오면은 낫게 되는 현상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식상은 아랫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랫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속을 썩히고 뭐 이러다가 수운이 오면은, 아랫사람들이 사고도 안 치고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월의 간목인데, 신해에 임수가 떴죠. 그러면은 금생수 하는 현상이 생기죠. 간목 입장에서는 묘, 간목 입장에서는 양인이 있고, 묘술, 해묘를 크게, 그러니까 해묘 목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어쨌든 신금이 편관이지만은 금생수를 해서, 그러니까 천간으로 수의 기운을 띄었기 때문에 금의 기운보다는 수로 투출한 수의 기운을 더 위주로 보기 때문에 수생목, 그리고 지지의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묘목과 술토가 있어서 이 간목은 그 약변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약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약하지 않기 때문에, 불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하지 않으면은 식신생재 운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설명을 보면은 신에서 임수가 투간해서,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불약이 되었다. 정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화가 용신인데 임수는 병이 되겠죠. 그죠? 임수는 병이 되고, 이 임수를 토국수해주는 기토가 이제 약신이 되는데, 이 기토가 기해에
태지, 그러니까 갑기합, 해중 갑목하고 갑기합을 하죠. 그러니까 기의 태지로 왔기 때문에 토국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토국수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태지의 기토가 뭐 김이나 뭐 기사나 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은 토가 강하지만은 기해는 그 좀 약하다. 그래서 이 약신이 좀 약해서 이 사람이 재주는 많으나 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신월의 간목 계속하고 있고요. 경신월이다라고 하면은 경신월인 금이 편관이 센 거죠. 그죠? 편관이 세다. 그러면은 내가 이 관은 항상 편관은 내가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살인상생을 하던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살인상생을 하던가 식상제사를 하던가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천간으로 떠 있는 이 병화로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가 나눠드린 책에는 극설교가 수모군이 좋다.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지우시고 어쨌든 이 사주는 평관격에 식신상관을 모아서 식상제살로 풀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화의 기운으로 이 관을 다스려야 되는데 을축운이 왔죠. 을축대운이 왔는데요. 이 대운에서 관직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왜 떠났는지, 그러니까 한번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화를 써야 되는데 일단 축의 운이 온다라고 보면은 이 화기를 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화생토, 토생금, 그죠? 토생금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약해진다. 그러면서 그 식상제살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축토라는 이 축토가 좋게 작용을 하면은 이 시기에 이제 관직이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겠지만은 축토라는 그런 부분이 이 사주에서는 안 좋으니까 그 입고 현상도 생기는 거예요. 관이 입고하는 현상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축토가 용신의 글자, 그러니까 해자축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축토, 그러니까 경금에 고지운이 오더라도 그런 그 을경합에 그 합고 현상들이 잘 생기지 않지만 축토가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합고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축대운의 관직을 떠났다. 네, 그렇게 되고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어쨌든 이 사주에서 축이 좋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승진하는 거죠. 승진한다. 그러니까 관이 죽는 그런 현상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 용신에 반대되는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고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고,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금이 3개가 되죠. 월지 3개는 우리가 보통 병약으로 보면은 월지 3개는 병이다. 그러니까 월지 반대편 3개, 4개는 반대편이 병이고 월지가 용신이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월지편이 3개면은 병이다. 신금, 유금이 이렇게 있죠. 이럴 경우에는 금이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로서 상관, 제살, 상관, 과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운의 대학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의 사주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을 쭉 그었죠. 극설교가 뭐 이렇게 수목운이 좋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극설교가는 그러니까 간목이 지지에 뿌리가 이렇게 임목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은 뿌리가 없을 때나 극설교가라고 얘기하지, 뿌리가 있을 때에는 극설교가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내가 의지처가 있는데, 그죠? 어쨌든 이 임목이 만약에 하나였다면 이렇게 인신충을 당해서 간목의 뿌리가 인신충을 당해서 뿌리가 잘렸다면은 극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깝겠지만은 그러니까 시에 또한 임목이 있기 때문에 극설교가는 아니다. 자,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월의 간목. 네. 신신의 천간으로 신금이 떴죠. 그러면은 이 금의 세력이 이래도 이제 왕한 거죠. 먼저 사주는 신신의 유였지만은 이 사주는 신신의 천간으로 금이 떴기 때문에 역시 이 사주도 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월지세계는 병이다.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 된다. 병화가 용신이 된다. 또한 이 사주가 미중에 지장간이 미의 지장간이 정을기가 되죠. 그죠? 정화가 있어 재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신월에 간목이 되죠. 인술에 화가 떴고 신유라는 글자가 공엽으로 되어 있죠. 신유술에 경금 그리고 수가 있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에 수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금수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수가 있고 금수가 강하죠. 금수의 세력이 강하다. 식신제살 화를 용신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화를 용신으로 잡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잘 살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계수라는 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신을 잡는 게 좀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요 계수 하나에 따라서 계수가 만약에 없는 경우, 계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는 이런 인술에 화가 떠서 설기도 많이 되고 나를 극하는 편간이 이렇기 때문에 극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극설교가가 되고 수의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수가 없었으면은 수의 운을 용신으로 잡는 거고, 이렇게 경신에 계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식상, 화로서 이 경금을 제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용어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극설교가 뭐 이런 뭐 개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처음에는 쉽게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서히 좀 적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사주 경신월의 갑목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녹을 가지고 있고 생지를 가지고 있고 내 겁재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역시
계해라는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주는 나도 강하지만은 경신의 편관도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신강살강이 되는 거죠. 신강살강에 살인상생 해가지고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신강살강에 인수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대운을 봐야 되는 거죠. 대운은 역행을 하니까 을묘대운에 생살권을 잡았으나, 그죠? 갑인대운에 살해당했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인수를 쓰죠. 살인상생이니까. 어쨌든 이 칠사를 그 을경합으로, 그러니까 양인압살, 그렇죠. 양인압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겁재가, 을목겁재가 제대로 경금을 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경인대운에 살해당했다라고 보면은 이 지지를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해가 이렇게 합이 되죠. 그죠? 육합이 되죠. 인해 한목해서 일단 인해 한목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수가용신인데 일단 하나는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그러니까 경신이라는 이 글자가 금극목을 하는데 이 수의 역할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수의 역할이 좋은데 그 인목이 오면은 다시 인목이 오면은 인해합으로 해가지고 이 해수가 또 무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편관이 되게 자유로운 몸이 돼요. 그러니까 편관이 좀 자유롭게 된다. 편관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 이 편관에 그런 흉함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를 인성을 용신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수가 합거가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긴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갑신월에 갑자, 을해. 역시 신해자를 보면은 물이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신월에 유금이 있으니까 금의 세력도 강한 거고요. 어쨌든 이 사주는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해가 그러니까 나의 간목의 생지이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 생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 근이 되어 주진 못하지 않습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의 그 뿌리 역할은 잘 못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 사주가 부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인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 금을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사주를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지지가 온통 음이에요. 그죠? 지지가 온통 음이다. 그리고 금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어쨌든 부목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물을 막아주는 화토운이 길하다라고,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남문에 이제 이런 장관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운, 그러니까 목화운에 좋은 현상들이 좀 생겼다. 내가 더 출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주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 신월이지만은 8월 7일부터 8월 20일 사이까지는
그래도 화의 기운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20일 이제 지나서는 8월 20일 지나서 한 9월 한 6, 7일 이때 그러니까 8월 20일 일단 지나면 완연하게 이제 금의 시기로 그러니까 금운의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기론 체계로 봤을 때 그래도 화의 기운이 좀 많이 남아있다. 8월 20일에도 솔직히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그래서 이 사주가 위사주가 이렇게 금수가 많지만은 그래도 기론 체계에서는 화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사주였고 그리고 운이 역행을 하다 보니 동남향으로 가면서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지지의 신월의 간목인데 신금 옆에 있고 천간으로 경금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세력이 왕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죠. 금이 왕하면은 화를 쓰던가 아니면 수를 쓰던가. 이 사주는 인술 이렇게 화국을 하고 있네요. 인술. 멀리 인술 화국을 하고 있다. 어쨌든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사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화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지장간에 있지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해서 뭐 그러니까 크게 출세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자의 뭐까지 지위까지는 올라갔지만은 더 높은 지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자, 네, 다음 사주 보면은 자, 역시 신월의 경금이죠. 신금 경금을 띄었네요. 이렇게 바로 있을 때는 더 그 편관에 그런 흉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을목 겁재던가 아니면은 이런 수로 가 해야죠. 그죠? 어쨌든 가을 나무가 수를 용신으로 잡을 때에는 좀 그 격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그 어쨌든 살인상생으로 괴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음, 그러니까 살인상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경금을 이제 일선으로, 그러니까 경금을 녹여주는 정화가 있어야 더 격이 높다. 정화가 없어서 좀 합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주인 거죠. 당연히 또 음양 배합도 좀 부실한 거고, 그래서 이 운이 그러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살인상생으로 그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이렇게 이제 대운이 이렇게 목화 화토운으로 와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 운을 못 받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화토운이 와도 그러니까 김이라는 그러니까 미토가 오면은 참 좋죠. 그러니까 해미목에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해수를 미토로 그 해미 합을 하면은 어쨌든 수의 그런 기능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무력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토도 그러니까 토국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무오대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인성 나의 용신을 합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무게합으로 내 용신을 합해버리고 그 해수도 오해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좀 사대운도 그렇죠. 사해충을 해버리죠. 그죠? 천간으로는 경금이 올 때 그래도 괜찮지만은 어쨌든
경금도 못 써요. 왜냐면은 개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정화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수가 나를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나의 이제 고정관념이 딱 잡힌 거예요. 이런 나는 요것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딱 이런 거야. 틀에 이제 잡혀 있다 보니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뭔가 왔는데 나를 그 좋은 거를 좀 내가 좀 변화하고 바꿔서 써야 되는데 내 틀 안의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제 고집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이런 사주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운이 와도 화의 운이 와도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이제 수만 쓸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좀 저 운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 그런 대통령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 보면은 역시 평관격이죠. 평관격에 상관제사라는 그런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상관 정화가 용신이다. 그 12월에 그러니까 정화가 있으면 어쨌든 벽각 인정하는 거죠. 관록이 있다, 귀격이다. 63년에 개미년에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사로 이분이 대통령이 됐대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암살이 된 다음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개수가 와서 수국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데 여기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천간에 있는 무토인 거죠. 무게합으로 잡아버리고 이 개수가 개미로 오지 않고 개해나 개유나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개수의 흉함이 더 있었겠지만 개미로 오다 보니 개수가 포테로는 또 개미 묘지지 않습니까? 이게 개수가 좀 힘이 없는 상황에서 무게합을 당해버려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화가 더 살아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죠. 그리고 무게합화, 가상에 또 화가 또 생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식상, 상관,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64년 갑진년에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천간으로 간목이 목생활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신월의 간목에 대해서, 간목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월의 간목용신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계속 이제 찍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 며칠 계속 좀 일이 있고 무슨 그런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찍지 못한 분량 다음 주에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다음 주에 많이 봬요. 그러니까 내일도 찍고 올릴 건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릴 거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